안녕하세요. 지지옥션TV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Q&A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권리 분석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같이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를 알아보던 중 봉천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 2층은 상가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듯 하고 3층에서 5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듯 합니다. 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지만 보증금을 다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것까지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보증금을 다 받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권리 분석을 좀 하실 줄 아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집 근처라서 관심이 많은데 낙찰 받아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사건 번호는 중앙지방법원 2020 타경 620호이고 최저가는 약 3억 2,500만 원입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지도를 보시면은 지하철 2호선 그 서울대 입구역과 낙성대역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건이 있는 위치가 서울대 입구역 한 8번 출구에서 한 400m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고요.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서울대 입구역은 뭐 하루 평균 뭐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승하차를 하게 되는데요. 주변에는 뭐 번화가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뭐 주변 상권이나 여러 가지 뭐 주거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선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 입구역은 이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죠. 그래서 이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지도에서 보면은 초등학교도 가까워요. 초등학교도 가까워서 뭐 전반적인 위치는 좋아 보인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고 뭐 주택 임대도 잘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건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뷰를 보면은 제가 건물을 이제 미리 봤더니 200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더라고요. 2004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뭐 일단 로드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외관은 상당히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면 도로에도 접해 있고요. 뭐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건물 앞에 주차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건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역을 보면은 뭐 일단은 경매 구분란에 뭐라고 나와 있죠? 형식적 경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일단 이 형식적 경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경매는 그 강제 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재산의 가격을 보존하거나 또는 정리하기 위한 그런 경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뭐 채권자가 채권 만족을 위해서 경매를 실행한다 해서 실질적 경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특정 재산의 가격을 보존하거나 정리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것을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이 형식적 경매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그다음에 청산을 위한 경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채권자가 파산 관제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 채권자가 파산 관제인인 걸로 볼 때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형식적 경매가 어떤 특이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의 경매와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 가격을 보면은 감정 가격이 약 4억 550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3억 2,440만 원입니다. 약 3억 2,440만 원인데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잘 보시면은 건물 연면적, 총 건물의 총 면적이죠. 건물 연면적이 약 133평인데 토지 면적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 주신 그 내용을 보고 봉천동에 5층짜리 건물이 뭐 3억 원대밖에 안 해? 이런 약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이렇게 싼 이유는 이게 바로 이제 토지는 매각이 아니고 건물만 지금 경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는 경매로 나오지 않고 이 건물만 지금 경매로 나왔는데
이 건물을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면 일단 지료는 내야 합니다. 지료라는 것은 이제 땅 사용료죠. 건물을 낙찰을 받으면 땅 소유주에게 그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그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건물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건물이 철거당할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인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인지 일단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리 분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이 사건에서는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물만 매각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건물이 현재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혹은 과거에 동일인이었다가 어느 매매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자, 이 부분을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건물도 등기가 되어 있고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토지 소유자도 나와 있겠죠. 자,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소유자가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볼게요. 자, 소유자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르죠? 자, 그렇다면 나중에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토지 임대차 관계가 아닐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내가 낙찰을 받고 그 임대차 계약 관계를 승계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이를 차지권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622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지 임대차 관계를 하더라도 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임대차 계약 관계를 승계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을 접근할 때는 일단 토지 소유자를 한번 만나보고 토지 소유자가 앞으로 내가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토지 임대차 계약 관계인지를 내가 알아내보고 싶다. 그랬을 때 서면상으로 등기부 등본에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는 응찰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토지 소유자를 만나보든지 건물 소유자를 만나서 알아내시는 수밖에는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또 만난다고 한들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건물 등기부 등본과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물 등기부 등본상 권리가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말소가 되는 그런 권리들이죠.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2012년 8월 22일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내역을 보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 신고한 임차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3층에 거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한 보증금은 2억 원이죠. 현재 2억 원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내역을 보니까 이 임차인이 전입과 동시에 확정 일자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당 종료일 전에 정상적으로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전액을 다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보증금 2억 원 중 3천만 원은 2011년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에 확정 일자는 없다. 자, 이 말이 뭐냐? 처음에는 1억 7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2011년도에 3천만 원을 더 증액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증액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증액 시점이 2011년도죠. 자, 그러면 여기 현재 사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언제입니까? 2012년 8월이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른 시점에서 그 보증금을 증액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억 원 전액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없다로 나왔죠. 자, 확정일자가 없으면 아무리 배당 요구를 해도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3천만 원에 대해서 현재 확정일자가 없다.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이 3천만 원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1억 7천만 원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확정일자가 없는 나머지 3천만 원은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주지 않는 한 매수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매수 반대 의견이냐?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은요, 일단 이 사건은 건물 철거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유찰될 수밖에 없겠죠.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더 유찰되고 나서 건물 철거 리스크가 없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낙찰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자, 만약에 건물만 경매로 진행했을 경우 그 건물을 낙찰받고 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다행이지만 그에 따른 지료도 내야 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이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옥션TV 이주연이었습니다.